네, 제목이 너무 좀 자극적인가요? 마지막 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한미동맹 마지막 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해서 배치를 시작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지도를 보면요. 느낌이 딱 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핵전쟁이 날 수 있었던 위기가 여러분 요렇게 때문이에요. 쿠바인데요. 쿠바 있죠. 여기 쿠바가 여러분 미국 밑에 플로리다 바로 밑에 요렇게 있는 나라죠. 쿠바가 요렇게 있고 여기서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여기 워싱턴 델라웨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뉴욕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소련이 여기다가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거리 미사일 여기서는 ICBM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거리 미사일을 쿠바에다 배치해서 미사일을 쏘면 워싱턴까지 15분 내로 날아온다는 거였죠. 막을 응? 막을 방도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소련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타고 이제 그 화물선이 이렇게 오고 핵무장을 한 핵잠수함이 이렇게 오다가 미국이 브로키를 치고 거기서 서로 딱 대치돼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의 내용입니다. 소련 화물선이 미사일과 핵미사일을 싣고 소련 화물선이 오고 그 밑에 소련의 핵잠수함이 딱 버티고 호위를 하고 있고 미국 군함들이 그 화물선을 전부 다 딱 맞아서 어디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해.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 막지마, 갈 거야. 못 보내, 죽을래?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 IRBM 아니요 MRBM이죠. 미들 레인지 벨리스틱 미스 신약이 그러니까 미들 레인지니까 MRBM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터키하고 이탈리아 두 곳입니다. 그때는 이탈리아하고 터키 두 곳인데 근데 주피터 미사일을 터키에서 뺐고 이탈리아에서는 아마 안 뺐죠. 그래서 그때 여기 터키 위치를 보십시오. 터키에서 그 MRBM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모스크바 보이죠? 터키에서 미사일 쏘면 모스크바까지 요 거리하고 쿠바에서 워싱턴까지 거리하고 터키하고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터키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주피터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서 이 미사일입니다. 있죠. 여기 주피터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위키백과 하면 PGM-19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고 돼 있죠. 크라이슬러가 생산한 이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터키에다가 주피터 미사일 그리고 소련은 쿠바에다가 주피터 미사일. 그래서 여러분 이 중거리 미사일 두 개를 배치해서 서로의 수도를 노리면서 났었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뭐냐?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련하고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서로한테 완전히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는 건 여러분 INF라고 하는데요. INF 두 개인데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에 관한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 그래서 두 나라는요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기로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놔두고 중거리 미사일은 서로 없애기로 합의를 하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없앴습니다. 왜 하필 지금 친중 정권이냐?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친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핵심적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쿠바 미사일 위기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서로의 수도에 상대의 목에 이렇게 서로의 목에 칼을 드러낸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서로 폐기하는 방향까지 가서 그 위기는 끝났다. 종식됐다. 단순히 그때 이 두 개를 이거를 소련은 배를 물리고 미국은 그 이후에도 쿠바를 계속 봉쇄합니다. 수입을 다 계속 봉쇄하고 계속 감시하고 합니다. 그리고 주피터 미사일 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INF 조약까지 해서 중거리 미사일 폐기하는 것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해서 이 INF 조약을
미국이 파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거리 미사일 안 만들기로 한 건 미국과 소련 간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들어와라. 중국도 INF 조약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한 것만, 트럼프가 탈퇴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중국 보고 들어와서 너희도 중거리 미사일 폐기해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했어요? 싫어 그랬어요. 중국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이 1150, 미국은 2000개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0이죠.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은 1150, 미국은 0.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요. 오케이.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 개발, 시작, 만들어, 생산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요. 여기 중국에서 미사일을 쏴요. 여기 신장 위구르나 이런 데 미사일 빡 쏩니다. 그럼 미국의 레이더 기지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앵커리지하고 이쪽에 알래스카 쪽에서 레이더 감지를 하는데 이거를 전진 배치합니다. 미국은요. 여기 미국 본토가 있죠. 미국 본토가 있는데 레이더 이거 ICBM 날라오는 걸 일단 바다에서 배들도 하지만 여기 그린란드에도 기지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덴마크한테 아이슬란드인가요? 덴마크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팔라고 한 이유도 핵 전략상의 이유입니다. 여기 소련에서 날라오는 ICBM을 감지하는 게 여기 그린란드에 있고요. 그래서 팔라고 있고 앵커리지하고 알래스카에서 미국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날라오는 걸 막는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그걸 전진 배치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최전방으로 배치한 레이더 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 상대로 최전선, 가장 앞선에서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군사기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드예요. 그게 사드입니다. 그게 사드. 그게 사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사드를 건데 여기 이쪽 이 전방이나 이런 쪽이 수도권 우리나라에선 수도권 앞쪽에 이렇게가 전략상으로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성주에다가 그러니까 서울을 오픈된 상태로 뒤에다가 레이더 기지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래서 사드를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난리가 난 거고 박근혜 정부가 여기서 어물쩡거리다가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친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친중을 했었던 것도 진짜 머리 받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지마! 중국이 왜 하지마 난리친 건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중국 중거리 미사일이죠. 여기 중국이 자꾸 바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거리 미사일에서 여기 이 일대를 보실까요? 일본 섬들 보세요. 쭉 여기 섬들이 있죠. 이렇게 섬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중거리 미사일을 제가 이걸 지도를 안 켜놓고 얘기를 했네. 일본이 여기 섬들이 여기 쭉 있어요. 일본이 여기서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를 하면요, 여러분. 중국 해안가 전부 다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중국 해안가 전부 다 사정거리에 들어가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배들은 여길 지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배들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화로울 땐 지나가는데 만약에 전시 상태가 된다고 해서 미국이 여길 틀어막으려고 작정을 하면 여기 중국 도시들 전부 다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ICBM에. 현재 중국은 2000개 이상, 뭐 많이는 4000개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1108개 2020년 9년 9월 달쯤에 1150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고 2000개 정도를 얘기를 하죠.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여러분 본토에다가 놔두려고 만든 미사일이 아니죠. 미국은 미사일 배치를 시작을 2021년에 합니다. 올해 배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한테 중국을 향한 이 봉쇄라는 대중국 봉쇄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협상을 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국도 한국 니네 배치하면 죽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때 중국하고요, 아니 소련하고 미국은요, 여기가 터키에다가 미국이 선빵을 날리니까 모스크바가 쿠바 이렇게 했죠. 중국이 쿠바, 베네수엘라에다가 여러분 배치할 수 있어요? 미사일을?
중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여기 지금 끽해봐야 한 두 개 정도 나라인데 이 두 개 나라가 지금 중국 영향력 하에서 중국이 배 싣고 가서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은 현재 중국한테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 너 한국 죽이고 가루 될래? 굴복해 이 자식아. 자, 지소미아 사드, 그건요, 지소미아하고 사드는 여러분 뭐다? 예비적 조치들이에요. 예비적 조치들. 진짜는 찐은 미국이 생산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찐이라고요. 그게 올해부터 부지, 어느 부지의 협상을 들어가거나 빠르면 올해 말에 배치가 된다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지금 이렇게 그렇지, 대통령이 이제 딱 정권 교체 기간이라서 그렇지,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로 방향을 가면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도 여러분 잽인 거예요. 잽. 한국 니네 일본과 중국 아니 일본과 미국의 기술 없이 니네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거 있어? 이때까지는 서전이었고 2021년부터 사드 여러분 사드 부지 가지고 난리 난 거는 그냥 우스운 거고, 사드는 레이더잖아요. 방어용 무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용 무기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수도를 향해서 미국 동맹 중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둘까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또 가만히 둘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막 뭐 정쟁이 있잖아요. 구한말에 당파 싸움이 의미가 있어요? 러일 전쟁이 붙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는데 우리 그 내부에서 뭐 당파 싸움 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반도 미사일 위기가 이 정도 규모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 세력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할까요? 안 하고 있다고 봐, 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결론이 났어. 중국으로 기울었죠.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를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정보들 기타 등등 이제 다 때려져 나올 거고, 중국하고 이 인간들이 뭔 지랄을 했는지는 여러분 그거를 올해 내에 미국이 캐든 뭐 어디 정보가 나오든 마구 터져 나올 겁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참아준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중국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할지는 여러분 상상을 맡기겠다 이거죠. 이번 대선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치르는 대선은 아닐 거다. 온갖 첩보전과 협박이 난무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투표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할 거다. 미국 동맹으로 남느냐? 동맹을 끊고 미사일을 거부하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을 했을 때 미국이 떠난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친미국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친미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우리가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공격을 해요? 중국이 우리가 우리가 미국에 주한미군이 있는데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쏘고 공격을 하고 전쟁을 붙는다고요? 저는요, 심지어는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그 전쟁 일점 불사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협박에 굴복하면 우린 영원히 중국의 협박에 굴복하면 우리 민족은 역사에서 만주족골 나고 아예 없어질 거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중국을 향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쿠바 미사일 위기하고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거를 하면요.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미국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ICBM에 대해서 완전 방어, 지금 군사적인 서로 확증 파괴가 아니라 상대 확증 파괴가 깨진 상태에서 중국한테 칼을 들이미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앞으로 이 문제 정말 핵심 오브 핵심. 지금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 건지 알겠죠? 미국이 INF 조약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 만들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올해가 미중 간의
갈등의 클라이막스로 간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중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벌어졌던 거랑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